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 숲과 회색빛 건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대전 도심 어딘가에 수많은 동식물과 멸종 위기종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월평공원 갑천 습지 이야기인데요. 지난해에는 국가 내륙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초대 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충남 녹색연합 활동가인 김성중이라고 합니다. 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김성중 활동가님. 네, 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전 도심에 있는 월평공원, 이 갑천습지가 지난해 국가 내륙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이었죠. 2023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부에서 국가 내륙 보호습지 지역으로 네. 갑천습지를 최종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갑천습지 같은 경우는 서구 정림동, 월평동, 그리고 도안동, 그리고 유성구 원신운동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네. 갑천습지 같은 경우는 산과 하천이 만나는 곳에 습지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그런 생태적 가치가 인정이 돼서 갑천습 국가습지 지정으로 최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 국가습지로 지정이 된 곳이 있다라고 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갑천 국가습지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자료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 저런 곳이 있었어요? 네. 정말 몰랐는데요. 갑천 습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습지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하천습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보통 도심 속에는 습지가 존재를 하지 않는데 네. 보통 국가습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 외곽 쪽에 네. 있습니다. 하지만 갑천습지 경우는 도시 갑천 중류, 서구와 유성구를 가로지르는 갑천 중류와 도솔산, 월평공원이 네. 있는 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는 습지가 좀 인정되어서 국가습지 지정으로 또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하천에 보면은 사는 생물들도 다양하게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네, 우선 도솔산 월평공원 남쪽 끝쪽에 네. 조수보호구역으로 대전시가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예. 이쪽에는 맹금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맹금류들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네. 이런 맹금류들이 사냥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천습지 안에는 뭐 소형 야생성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설치류, 어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먹이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맹금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대전 도심 안에 무려 800여 종의 이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도심 안에서 이렇게 많은 종이 살고 있다면은 생태 자원의 보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특히 눈여겨봐야 될 혹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생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천습지에는 약 800여 종의 야생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는 뭐 일반적인 야생생물들도 있겠지만 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그리고 네. 세계적인 희귀종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갑천의 미호종개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미호종개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한반도 고유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큰 주홍 부전납이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네. 세계 자연보전연맹인 IUCN에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생물종인데요. 이 생물과 함께 꼬리 명주나비라는 또 나비 곤충이 또 있습니다. 이 꼬리 명주나비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인 쥐방울덩굴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 안에 알을 낳고 그 잎을 애벌레들이 갉아먹어 성충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갑천습지에는 꼬리 명주나비가 살 수 있는 쥐방울덩굴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봄이나 여름에서 이 생물들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생물들, 미호종개, 큰 주홍 부전나비, 꼬리 명주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아주 깊은 산속이나 오염되지 않은 곳에나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정말 이렇게 이름조차도 생소한 생물들인데 갑전 습지에 털을 잡고 살고 있다니 정말 한편으로는 좀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또 식물 중에서도 또 가치 있는 식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갑천에는 식충식물이라고 하는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흔히 끈끈이 주걱, 그리고 파리지옥 네. 이런 것들 식충식물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식충식물은 이삭기계와 땅기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네. 특히 땅기계랑 이삭기계는 색깔이 잎 색깔이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네. 식충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었는데요. 갑천을 보시면 도설터널이 지금 개통이 되어서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이 도설터널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네. 군락지가 훼손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사건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군락지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훼손이 돼서 이 생물, 이삭기계나 땅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많이 볼 수는 없고요. 일부 훼손된 군락지 외부에 네. 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일부만 서식이 확인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예. 거의 훼손돼서 일부만 서식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라도 갑천습지가 국가 내륙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정된 이후에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관리 주체가 대전시에서 환경부로 바뀌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것이 네. 이제 정부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갑천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이 된 이면 국가습지 보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국가습지 보존 계획 안에는 그 습지 보존 및 복원에 관한 방법들, 그리고 야생동물 생물종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그리고 시민 대상의 해설사 양성 교육 및 시민 체험 프로그램 같은 네. 개발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습지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것들을 감시하고 단속하고 네.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존재를 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국가습지 기본 계획 안에 담아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천습지가 더 체계적이고 또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내륙습지 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기 전까지 정말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은요. 네, 우선 2023년에 지정이 됐지만 이건 한 10년간의 노력으로 지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을 한 거는 2012년도에 네. 국가습지 지역 신청을 대전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2013년도에 그 국립습지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현장에 나왔던 조사원들이나 연구원들 모두 이곳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국가습지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했었지만 당시에 국가 하천을 관리하던 중앙부처에서 해당 부처에서는 그 국가습지가 지정이 되게 어렵다. 이유는 하천관리 이원화 문제와 하천 내 습지는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좌절이 됐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 번 더 했었지만 그때도 네. 동일한 이유로 좌절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2021년도에 신청을 했고 2023년도에 최종 국가습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간에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여러 많은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셨겠어요.
네, 우선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건의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상으로 많이 제안을 하기도 했었지만 네. 시민들의 노력이 많이 컸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천이나 월평공원을 훼손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월평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래도 만들어서 그것을 또 불러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은 갑천과 월평공원 쪽이 그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고 보고이다 보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 네.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네. 뭐 플로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시민들이 다양하고 노력으로 인해 갑천 국가습지가 지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국가습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아직도 이 갑천을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지금 많이 건설이 되고 지금 또 한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천 국가습지, 내륙 국가습지 지역이 이렇게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갑천 월평공원 있는 지역이 굉장히 생태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대전시나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1998년도에 갑천 우한 고속도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갑천의 중허리를 이제 관통하는 네. 형태로 이제 도로를 만들려고 했었었고요. 맞아요. 만약에 그 계획이 통과가 됐다면 네. 현재 월평공원은 갑천은 없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 생태적 가치와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됐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서 네. 결국에는 무산을 된 상태이고요. 네. 그 이후에 월평공원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했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이름으로 네. 아파트 3,300세대가 월평공원에 만들어지려 뻔했었는데요. 이건 역시 시민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 생태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도설터널 같은 경우는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터널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일부 산림지나 군락지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일부 훼손되는 네.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정말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사도 많이 듣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반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키려고 한 노력 덕분에 지금 이렇게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곳에서 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갑천 습지 안에 불법 영농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하천 점용 허가라는 것을 받아서 하천 내에서 이제 영농 행위를 할 수 있게 했었었는데요. 네. 이게 관리 주체가 서구청과 대전시가 그 전환이 되면서 영농 행위를 전부 못하게 철거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현재 같은 모습으로 갑천 습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농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영농행위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점용 허가도 나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 장소에 가셔서 땅을 개간해서 네. 밭작물을 심어서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상업 행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상업행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갑천 습지를 걸으시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네. 갑천 습지에서 도솔산 월평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길 중턱에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해놓고 음료나 음식물, 간식물을 이제 네. 찾아오는 산책로를 이용하신 분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팔고 있고요. 심지어는 주류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소중한 보물인 만큼 더 높은 시민 의식과 또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갑천 습지의 국가 내륙 습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관리 주체가 환경부 중앙부처이다 보니까 네.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조사나 생물종 조사, 모니터링, 그리고 해설사 양성교육 이런 것들도 중앙부처 예산으로 다 진행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시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센터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센터 안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기획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영농행위나 이런 불법행위에 관련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중앙부처의 국가습지로 지정이 된 거이기 때문에 이런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이 생태계 보호 외에도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 갑천 국가습지와 관련해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활동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 단체에서는 국가습지 지정 이후에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을 과정에 있는데요. 네. 이 수립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제대로 잘 되어 있고 갑천 습지에 맞는 내용들이 좀 포함될 수 있게 대전시와 환경부에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수립되는 과정 이후에 대전시 자체에서 습지 보호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조례상의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들 이런 것들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대전 충남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와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는 갑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했는데요. 대전에는 이런 갑천 습지와 같은 많은 곳이 보존을 해야 될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할 건데요. 이 활동에 대전 시민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원으로도 가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활동에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자연과 또 환경 지킴이로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가 내륙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갑천 국가습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전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자 또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